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방한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4대 금융그룹의 비리에 대해 한꺼번에 고강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기존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보다 2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69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스마트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권부 김종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이 5장 들어서 매도로 좀 전환을 하면서 2000포인트 돌파에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92%, 18.18포인트 오른 1995.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일부터 6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춘 것인데요. 전날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이날 마감되는 중국 3중전회에서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는데요. 연기금이 576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을 포함해 기관은 36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이 402억 원어치를 내던졌고 장초반 매수세를 키우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세로 전환 3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87% 오르며 강세장을 주도했고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의약품, 섬유유복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비군속 광물과 기계, 운송장비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네이버가 5.86% 상승했고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2.11% 하락했고 기아차와 신한지주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에 3.58% 올랐고 오리온은 중국 내수시장 성장 기대감에 2.89%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펀드 시장의 키워드가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가 예상되는 대형 성장주, 이것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늘 2014년 펀드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경기 민감주를 편입하고 있는 대형 성장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가치주와 중소형주 펀드에 대한 선호가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이후 글로벌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자금 대이동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봤는데요. 특히 최근 선진국의 경제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전략을 짤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선진국 경기 회복의 수혜가 매우 크다며 경기 민감주에 주로 투자하는 대형 성장주 펀드가 유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 자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신연금 저축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은 한 계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연금 펀드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어서 수익률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적금 등 안전자산에 치중돼 있던 퇴직연금도 점차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해 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인컴 상품도 주목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혼합형 상품에만 관심이 쏠렸지만 앞으로는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마스터 합자 회사, 그리고 미국 리츠 단기 하이힐드, 달러 표시 채권물 등으로 인컴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중단에 따른 일시적 우려들이 진정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 성장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14일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최대 4천억 원 가량이나 이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있던데요. 교보증권에 따르면 프로그램 순차익 잔액은 현재 4,9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 한 달 동안 6,655억 원이 증가했고 지난달 옵션 만기일 이후 한 달간 3,89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순차익 잔액은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액에서 매도 차익 잔액을 뺀 수치로
금액이 많을수록 현물 주식이 많이 쌓인 것을 의미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비차익 거래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에 구애받지 않고 나타나는 거래여서 사실상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 목적에서 비차익 거래 물량이 유입되지만 최근 외국계 펀드 자금의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만기일에 매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지혜 교보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 확대 등 최근 코스피의 배당 매력이 높아졌지만 외국인이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세로 돌아섰다며 이달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의 정기 변경에서 그리스가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확 변경됨에 따라 한국물에 대한 비중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전문가 124명 가운데 99.2%가 이번 달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변동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방한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는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방향과 분야별 구체적 협력 방안, 인적 교류 활성화, 한반도 및 동북아 이슈 협력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이 세 번째 방안으로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4대 금융그룹의 비리에 대해서 한꺼번에 고강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해 전현직 경영진까지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 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의 은행에 대해서 특별종합검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의 도쿄 지점 부당 대출, 하나은행의 과도한 미술품 구매로 인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나오는 등 4대 금융그룹의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기존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 433억 달러보다 200억 달러 이상이나 늘어난 69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510억 달러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것은 내수 부진과 교육 조건 개선 등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KDI는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스마트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내용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조 1천억 원 규모인 관련 시장을 201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콘텐츠 분야 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창조형 강소기업을 현재 200개에서 500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경제 성장을 위해 내년 성장률 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왔습니다.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춘다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동양그룹 사태를 겪고서도 이 한탕주의, 고위험 회사채 투자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답니다. 자, 증권부의 조성진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처럼 좀 위험한 투자가 급증하는 것,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이 이 한 방에 고수익을 노리는 대박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양 사태를 겪었는데도 투자자들의 한탕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고위험군 회사채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늘어서 대박을 노린 그 투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사채 소매 시장에서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난 9월 30일 이후 10월
10월 1일부터 리스크가 큰 일부 회사채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전체 회사채 회전율이 4에서 5% 정도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아주 대비되는 흐름입니다. 네. 자, 이 동부제철, 두산건설 등 시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동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진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가 소매시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리플 B 등급으로 내년 5월 14일 만기인 동부건설 회사채가 10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매시장에서 거래량이 1억 2,553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97만 원보다 거래량이 269.5% 증가했습니다. 내년 6월 14일 만기로 트리플 B 플러스 등급인 두산건설 회사채는 10월 한 달 거래량이 2억 8,497만 원으로 작년 10월에 9만 8천 원보다 685.7% 늘었습니다. 2015년 6월 29일 만기인 앞서 언급한 동부제철 같은 경우 회사채의 경우에 올 10월에서 11월 현재 거래량이 1억 5,604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억 2,766만 원 22% 늘었습니다. 네. 자, 이처럼 고위험군에 속한 회사채들인데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들 회사채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투자 상품이 위험하더라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 심리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동양그룹 사태 때 일부이긴 하지만 8%대의 고금리의 현혹도에 투자에 나섰다가 회사채가 휴지로 바뀌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동양그룹 사태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형인 상황에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묻지마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태로 배운 것이 있다면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기보다는 쌈짓돈으로 고수익을 노린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동양 사태 이후 거래가 증가한 것은 거래 단위가 1,000원인 소매시장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 소매시장은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곳이라며 고위험군의 회사채라도 투자한 동안 회사가 부도만 나지 않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를 감행하지만 리스크가 워낙 큰 만큼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가 가진 투자금 전체를 투자하지만 않는다라면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 투자 전망 어떻게 내다봅니까? 전문가들은 수익률에 현혹된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금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도 때 회사가 부도가 되면 투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10% 후반에서 20%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고 해도 이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사채 만기 때 정상 상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투자금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한 이 돈 정도는 내가 날려도 좋으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한번 해볼만 하기도 하겠지만요. 반드시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 조성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권 발행 잔액이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채권 발행과 거래가 늘었지만 정부와 기업에는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채권 발행 잔액은 1,514조 8,368억 원으로 월말 기준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채권 발행 잔액이 1,500조 원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 말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국내 10대 그룹 임원의 연봉이 직원보다 평균 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 임원이 평균 4억 5,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롯데와 GS그룹은 임원 연봉이 직원보다 8배 이상 많아 상대적으로 임직원 간 격차가 컸습니다.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임직원의 지난해 연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은 3억 9,500만 원, 직원은 6,790만 원으로 임원이 직원보다 평균 5.8배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4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가트너 심포지엄 IT 엑스포에서 다양한 기업용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가트너 심포지엄은 최고 정보 책임자 대상 세계 최대 컨퍼런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행사를 유럽 B2B 사업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 공공부문, 교육시장, 헬스케어 분야에 관련 제품과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쌍용건설이 말레이시아 랑카이 개발 첫 프로젝트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 랑카이행 컨벤션 센터에 단독 시공사로 참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랑카이를 발리나 모나코 등 국제 해양 관광지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랑카이 개발이 가속화되면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